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제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 중에서 3절인 응급처치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출혈량이 적으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한다. 아니죠. 출혈량이 적으면 멸균 꺼지를 이용하고요.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는 것은 출혈량이 많을 경우입니다. 2. 쇼크가 의심되면 다리를 높이는 자세로 눕힌다. 정답이네요. 3. 119에 신고할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누르고 있는다. 안 되죠. 신고할 때까지가 아니라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4. 재빨리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안 되죠. 장갑을 끼고 출혈 부위를 노출해야지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출혈이 심해 두 번째 패드를 덧댈 때는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한다. 역시 아니겠습니다. 패드를 덧댈 때는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재가장기요양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 대처법은 1. 경련을 멈추기 위해 대상자의 몸을 꼭 붙잡고 있는다. 안 되겠죠.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억제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2. 따뜻한 물을 먹인다. 역시 안 됩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경련이 저절로 멈출 때까지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야 하고요. 4. 천정을 바라보는 자세 아닙니다. 고개는 질식 예방을 위해서 가만히 옆으로 눕혀 드립니다. 5.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받는다. 노인의 경우에 경련은 위중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신속한 후송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사탕을 먹던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 기도에서 폐에 이르는 길이 무언가로 막혀 있을 때를 기도 폐색이라고 하죠. 기도 폐색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요양보호사는 강하게 기침을 하여 뱉어내도록 격려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거나 그리고 무리하게 구토를 유발하거나 등을 두드리거나 물을 먹이는 경우 이물질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서 호흡곤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기침을 강하게 해보라고 합니다. 식사 중 대상자가 뜨거운 국을 다리에 쏟았을 때 돕는 방법은 화상과 관련한 응급처치이네요. 1번 화상 부위 위에 재빨리 얼음을 대주거나 4번 즉시 환부를 얼음물로 적셔주는 것 안 되겠습니다. 직접 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번 화상이 심한 경우 멸균 드레싱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화상이 경미한 경우에 멸균 드레싱을 실시하고요. 만약에 화상이 심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3번 환부에 붙은 옷을 신속히 벗겨낸다. 정답이네요. 5.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린 후 연고를 발라준다. 안 되겠죠. 물집이 생겼다라는 것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익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잘못 터뜨릴 경우에 상처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흉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터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대상자가 바카스인 줄 알고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드링크제를 마신 경우에 응급처치법은 1. 의식이 없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 아니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혀 드려야 하고요. 2번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손가락을 넣어서 빼주는 것 안 되겠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드려야 하고요. 3. 복용한 약물을 즉시 구토시키는 것 역시 안 되겠습니다. 복용한 물질이 든 용기를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정답이고요. 구토가 끝날 때까지 등 두드려 주는 것 역시 안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화장실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골절이 의심될 때의 응급 대처법은 1. 대상자를 부축하여 침대로 모셔 편안히 누워 계시도록 한다. 절대 안 되죠.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2. 골절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해 드려야 하고요. 3.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 정답입니다. 4. 손상 부위에 옷을 찢어 상처가 없는지 살펴본다. 안 되겠죠. 손상 부위를 함부로 만져서 추가적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외형상 변형된 부위를 압박붕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외형상 변형된 부위가 관찰이 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절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 주변의 신경과 또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대상자가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은 정답 경련이죠. 경련은 뇌세포에 비정상적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이 있을 때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노인에게서의 경련은 위중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고요.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한 뒤에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런 기침과 호흡 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질식에 대한 문제이네요. 질식의 경우는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부 압력을 높이는 방법, 즉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1번 음식을 주거나 또 4번 등을 두드리거나 5번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안 되고요. 그리고 인공호흡 역시 질식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등 뒤로 가서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9번 질식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가 기도 폐색이 확인된 경우에 복부 압력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풀었던 하임리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숨이 안 쉬어지는지 묻는다. 정답이죠. 2. 대상자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서야 하고요. 3. 배꼽과 가슴 중앙에 주먹 쥔 손을 감싸는 게 아니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고 4.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아랫방향 아니죠.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5.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임리히법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시해도 질식이 계속되고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천천히 바닥에 눕힌 후에 그때 119에 신고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급성 저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뇌경색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아니죠. 대량 출혈이거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한 감염증 등에 의해서 급성 저혈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 통상 피부색이 빨갛게 변하는 것 아니죠. 하얗거나 또 파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3. 맥박수가 80회 이하가 아니고 100회 이상일 때 그럴 때 급성 저혈압을 의심할 수 있고요. 4. 후기 고령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위급 상황 정답입니다. 5. 쇼크가 찾아오면 머리에 베개나 이불 등을 받치는 게 아니고 발 아래에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